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기를 만들고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이 그리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정전이 자주 돼요. 요즘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런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엄청 많죠. 관련해서 정말 환경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또 투자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투자하기도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제의 책이 있는데 그리드라는 책입니다. 네. 그런데 온 세상을 다 아시는 박사님이시죠? 우리의 최준영 박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거든요. 이 책을 공동 번역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한 1년 만에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저기 번역서로 들고 오게 돼서 네. 좀 기분이 좀 다르네요. 보면. 네. 그러네요. 본인 책이시기도 하시고 네. 다음에는 이제 집필하신 걸로 들고 오시죠. 집필은 언제쯤 할 수는 있을지. 혹시 계약하신 거 있지 않아요? 계약은 해놨는데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코로나에 조용히 지내고 있죠. 네.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드라는 게 전 사실 디자이너라서 네, 디자이너에게 그리드는요. 네.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뭐랄까 그리드가 있어요. 격자로 된. 네, 그 격자로 된 거기다 딱 맞춰서 해야지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되는 그렇죠. 그런 그리드라는 게 있는데 그리드라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제목이 어떤 걸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리드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예전에 소시적 시절에 디자인이라는 걸 깔짝깔짝 할 때 보면은 항상 격자형 이제 네.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격자형 도시를 가리켜서 또 그리드형 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선 어떻게 보면 전력망 이런 네트워크도 이제 그리드라고 불러요. 과거에 아마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전력망이 도입될 때 가로를 따라서 당연히 이제 전기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려놓고 보면 똑같이 이제 격자형으로 이제 배치가 됐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망도 이제 그리드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릴 때들 다들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드 그러면 전기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분들은 동네에 따라서 전기줄 그게 뭐지? 좀 망설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어린애들은 전혀. 그렇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책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아빠 이거 무슨 책이야? 그래가지고 그리드 전력망에 관한 책이야. 그랬더니 그게 뭐지? 막 전기줄 그랬더니 전기줄이 뭔데? 그래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신도시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 전기줄을 잘 볼 일이 없어요. 전봇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그냥 전기는 콘센트 꽂으면 나오는 거지 네.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라 그랬더니 어디서 오지? 그러네요. 벽 안에.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이미 좀 지난 세대라는 거죠.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십니까? 네. 본격적인 얘기 풀어가기 전에 네. 저희가 어떻게 읽었는지 짧게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예, 저부터 맡겠습니다. 네. 지난 6월 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전체에 정전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새벽 6시경 시작된 정전은 7시쯤 되어 복구가 됐는데 당시 1시간이 채 안 되는 정전을 겪으면서 정말 큰 불편을 경험했다. 정전 직후 당장 아파트 전체에 난리가 났다. 어느 집은 출근해야 하는데 물이 안 나왔고 어느 집은 밥을 짓다가 밥솥이 꺼졌다. 전자기기 고장 소식이 이어졌고 어떤 분은 출근 중에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그 안에 30분가량 갇혀 있었다 한다. 나 역시 그 불편을 겪었다. 불이 안 켜져서 어두컴컴한 것은 둘째치고 당장 물이 안 나오니 씻을 수가 없고 인덕션, 전자레인지가 작동하지 않으니 뭘 해먹을 수도 없었다. 업무용 컴퓨터도 켜지지 않고 그나마 배터리 충전된 노트북은 켜졌으나 인터넷 기기가 먹통이라 연결이 안 된다. 정말 막막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고 편하게 전기를 사용한다.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고 콘센트에 코드만 꼽으면 전기 장치들은 자연스럽게 작동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망각한 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기와도 같은 전기 에너지 공급이 장기간 끊기는 블랙아웃 같은 대규모 정전 사태의 빈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래에는 지금보다 3배나 많은 전기 에너지가 소모될 예정이라 한다. 우리가 전기 에너지 공급망 그리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전기 에너지 공급망 그리드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잠재된 위험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로사님. 네.
저도 드리머님 같이 네. 전기가 정말 그냥 켜면 나오고 틀면 나오고 언제나 좀 공기처럼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이 됐는지 뭐 송전선이 있고 뭐 고압 전류가 흐르고 뭐 이런 얘기들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떻게 생산돼서 나에게까지 오는 건지 생산되는 시점에 바로 나한테 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전기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좀 동화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세상이 좋아지겠지? 그냥 이렇게 좀 막연하고 아름답게만 덮어두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책은 정말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야. 굉장히 자세히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해라고 하는 책이었고요. 전기망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점프업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는 어떤지도 되게 궁금했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잘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전기가 생존인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잘 구축해 놓으면 우리가 정말 친환경 지구본이 지구가 더 아름답게 지구 안에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생존과 연결이 돼 있죠. 밥솥이 꺼진다니까요. 빠샹님. 네. 네, 저는 이 책이 나온 것도 좋았지만 이 책의 번역을 이제 최준영 박사님께 해주셔서 더 좋았었고요. 그래서 네. 얼른 모셨었고요. 20세기가 석유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석유가 무기화됐고, 그래서 석유 패권을 차지해가지고 이제 뭐 중동과 미국과의 밀월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21세기는 석유보다는 전기 쪽에 조금 더 아마 좀 뭐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전기도 이제 무기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에 대한 또 패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 그런 측면까지 좀 확대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도 진짜 준비를 해야겠구나 뭐 이런 좀 어떤 위기감과 의무감과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도 이런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좀 경쟁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무튼 이 분야에 있어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저도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거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만들고 풀어나가겠죠. 그래서 아무튼 최준영 박사님의 아무튼 그런 해석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2018년에 이 책이 나왔다고 예. 들었는데 그때 나왔으면 사실 어쩌면 더 주목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 트럼프 이제 그 대통령은 역자들의 게으름이 오히려 이제 보면은 타이밍을 잘 맞춘 이제 그런 셈이 됐죠. 보면은. 그러니까 저자가 이 책을 쓴 시점에서는 조금 빨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이제 이 이슈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관심이 있을 때 책이 나와서 그리드 전력망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중요하겠구나라고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시기에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혹시 뉴스 보시는 분들은 뭐 밀양 뭐 고압 송전탑 뭐 이런 이야기들 뉴스에서 얼핏 보셨던 기억나실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네. 뭐 정부는 이제 하겠다고 막 하고. 근데 사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제 고압 송전탑들이 여기저기 이제 꽂혀 있는데 사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도시에는 그렇게 높은 송전탑이 필요 없거든요. 도시 근처까지만 오고 도시 근처의 변전소에서 저희가 쓰는 전기로 바꿔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실제로 이제 아까 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다들 재생에너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도 있고 서로 생각도 많이 이제 다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하는 방식은 이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재생에너지는 늘려야 되고 근데 원자력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데 대한 생각들은 다들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떻게 전기를 만들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전기는 제일 특징이 이 책에도 나오지만 생산과 소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들 뭐 석유라든지 뭐 좀 가스 같은 경우는 저장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펑펑 날 때 쌓아놨다가 가격이 비쌀 때 천천히 팔면은 되는데 전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예상보다 만약에 이를테면 다들 오늘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들 회사 가기 싫어 안 해.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월요일인데 일요일처럼 조용히 지내면 전력이 남아 돌아요.
너무 많이 남아돌면 그 자체도 전력망에 이제 큰 무리를 줍니다. 보면 발전기를 꺼야 돼요. 어딘가 하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쓰는 이 일상적인 패턴을 잘 보고 있으면서 전력을 만드는 쪽에서는 그 전력을 맞춰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딱 보여요. 아침에 되면은 한 6시 때부터 전력 사용량이 쫙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9시가 지나면 조금 줄어들어요. 이제 출근길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전력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좀 쉬면 늘다가 여름철 요즘 같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냉방기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피크를 찍죠. 쭉 오후에 이제 되다가 이제 오후 퇴근 시간대 되면은 다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처럼 이제 열대야가 되면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 총량을 뭐 100이다. 그럼 100이 필요하다. 그럼 100을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든 만드는데 문제는 그걸 실어 나를 수 있는 길도 중요한데 그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거죠. 너무 당연하게. 네. 그냥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벽에 그냥 콘센트에 꽂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전기는?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기를 만들고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그리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정전이 자주 돼요. 미국이요? 네, 미국은 정전이 자주 돼요. 그러니까 뭐 정전이 되는 이유가 이 책에서도 뭐 블랙아웃, 대규모 블랙아웃, 뭐 황당한 이유, 웃자란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송전선을 덮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은 정전에 대해서 되게 좀 익숙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가끔 예고 없이 정전이 퍽 돼가지고 한 1, 20분 있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정전이 거의 없죠. 간혹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오래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에서 갑자기 변압기가 이제 그 단지 내에 있는 변압기가 뭐 용량을 못 견뎌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전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광범위한 지역에 정전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그리드에 대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수시로 이 정전이 되다 보니까 왜 이 모양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그럼 대안이 없나? 이런 이제 고민들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테슬라의 뭐 이제 루프탑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워월이라든지 하는 이제 재생에너지 뭐 발전 저장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미국은 우리처럼 안정적으로 전기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저 처음에 박사님 말씀 중에 이 책을 보면서도 좀 처음에는 좀 놀랐던 게 전기는 저장을 안 해놓고 있다는 거를 전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 책 읽으면서. 전기가 저장이 된다 그러면 이런 고민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보통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충전해 놓으면 그래도 한동안 충전이 돼 있잖아요. 왜 그런 대규모 전력은 이렇게 충전이 안 될까? 저장을 못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전기는 원래 저장이 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전기가 뭐 19세기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전기를 저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누구든지 하죠. 그래서 나왔던 게 우리 자동차에 실려 있는 납축전지죠. 무거운. 그게 거의 100년 동안 지금 그대로 쓰이고 있잖아요. 전기를 충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90년도인가요? 그때 나왔던 소니에서 나온 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근데 30년이 지났어요. 과학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본질은 1990년 소니가 처음 만든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냥 조금 더 용량이 커지고 이거를 대규모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내는 게 차이일 뿐이지 전압은 0.1V도 못 올리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이 책에도 소개가 됐지만 제일 효율적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은 전기가 남아돌 때 저 위에다 밑에서 펌프로 물을 일삼아 저 위에 있는 빈 저수지로 올리는 거죠. 까마득하게.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면 이제 그 전기를 물을 담아놓고 있다가 여름철에 이제 가장 전력 수요가 많은 순간에 내려보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죠. 양수 발전이라고 그러죠. 사실 그래서 양수 발전이 제일 좋아요. 전기를 저장하는 데는 가장 확실해요. 왜냐면은 일단 전기를 만들어질 때는 그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위에다 올려놓고 나면은 내려보낼 때는 뭐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깨끗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스위치를 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키면 바로 출발을 하죠. 근데 이제 차가 커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트럭 같은 경우는 좀 더 걸리고 기차 뭐 이렇게 배 이렇게 되면 더 걸리는 것처럼 발전소는 전기가 필요해 스위치 올려
라고 해서 스위치를 딱 올렸을 때 전기가 잘 안 나와요. 보통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 반나절 정도 걸려요. 미리 준비를 하고 보일러를 데워놓고 그렇죠. 이것저것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더 걸리죠. 껐다 키려면은 한 몇 주씩 이제 정비를 하고 대비를 이제 시켜놓고 있는 거고. 그나마 빠른 게 이제 LNG 가스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가 한 30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수력 발전은 문만 딱 열면 문을 딱 열어서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터빈을 돌리기 시작하면 터빈 들어가니까. 바로 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급한 순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그런 수력 발전이죠. 근데 이런 방법 말고 다르게 좀 저장을 해보면 좋겠는데 네. 이게 잘 안 돼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걸 가지고 ESS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네. 정부에서도 노력도 많이 하고 이걸 가지고 사업화하려는 기업들도 많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를 그렇게 쌓아놓다 보면 자꾸 불이 나요. 아직 안정성이라는 문제들이 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화학적으로 뭐 산소를 타서 이렇게 연소되니까 보통 물을 뿌린다든지 예. 이렇게 거품을 덮어 씌워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의 어떤 화학 반응이에요. 그럼 에너지가 다 다 없어질 소모될 때까지 타는 거예요? 예. 산소가 안에서 나오니까. 산에 산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타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화학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근데 계속 물은 뿌려줘야 되죠. 왜냐하면 원체 격렬하게 타니까 잘못하면 주변으로 튀니까 그 주변에 이제 그 열이나 이런 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물을 많이 대량으로 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보면. 그래서 뭐 소방차 몇 대가 와도 끌 수 없다. 그런 전기자동 기사도 전기차 봤고. 불 한 번 나면 그렇고 예. ESS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기를 저장해서 발전하는 이제 그런 시설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불이 좀 많이 났었죠. 그때도 보면은 몇 번 끌려고 시도하다가 다 포기했죠. 보면은. 그래서 테슬라 차주 중에 어떤 분은 또 고소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보지를 않았다. 보지하지 않았다. 불을 끌 수 없다는 거.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 예. 정도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 자체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라는 힘들다. 것들은 처음서부터 저장을 용도로 만든 게 아니고 네.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소비하도록 만든 게 지금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기 그러면 에디슨이 전구 만들었어 끝.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테슬라, 에디슨, 뭐 직류, 교류 이런 거 있었어. 네.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제 이 그리드라는 책은 이 책을 어떤 분들은 보시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필요한 만큼만 보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저장, 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걸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뒷부분을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건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우리가 쓰는 전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발전했지? 라는 옛날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을 전기를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그게 아니고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 이 송전선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과거, 현재, 이제 미래를 나누는. 근데 대신 이제 미국적 관점이다 보니까 예. 옛날 이야기 좀 더 재밌는 경향은 있어요. 박사님은 내가 이 책에 참여해야겠다라고 느낀 이 책의 그런 장점이랄까요? 알리고 싶었던 내용? 가장 주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력망이라는 게 도대체 옛날에 어떻게 만들어졌나 아무도 저도 한 번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다가 막상 이 책을 이제 처음 접하고 나서 보면서 그래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고 해서 그 발전해온 시스템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가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고 재밌고 어떻게 보면 되게 미국식이다 라는 그러니까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독점, 자유경쟁,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물의 어떤 그런 거 여러 가지 면들이 상당히 그리고 표준의 결정 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상당히 되게 보편적이면서도 또 특수한 그런 면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게 사실 되게 재밌어서 네. 번역해 보실래요? 하고 저도 그 책 보고 있는데요. 뭐 한번 해보죠. 사실 그런 얘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책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네. 우리나라는 좀 산업적인 그런 규격들이 나라에서 만들어 예. 왔다면 지금 미국은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그렇죠. 정해지게 됐다고. 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뭐든지 이제 돈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잘 사는 나라지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큰 돈이 필요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지? 뭐가 제일 가성비가 좋지를 항상 따지죠 우리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국가나 공공기관이 뭔가 딱 정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일반적이에요.
근데 네. 그건 되게 한국식이에요. 미국식은 그냥 하고 싶은 놈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내게 더 좋아, 너게 더 좋아. 그러면 처음에는 막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누군가 이제 힘이 커지고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 점점 모여요. 그럼 한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말 그대로 자유 경쟁으로 수많은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가 이것들이 점점 표준화를 거치면서 몇 개로 요약이 되고 사업자도 몇 개로 줄어드는 네.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미국은 대부분이 그런 식이었어요. 당장 철도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딱 정했죠. 표준계 1400 몇십 미리로 딱 정해가지고 놓는다. 그러면 모든 철도는 거기 맞춰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철도가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누구는 1m짜리로 놓고 누구는 75cm로 놓고 누구는 140, 누구는 180, 누구는 200, 2000 각자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 한 도시에 몇 개 철도가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철도끼리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철도에서 저 철도로 갈 때는 마차로 다시 실어 가야 돼요. 이제 그런 일을 겪다가 미국이 이제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거 통일해야 돼.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한쪽에서는 그거를 간격을 맞추는 일을 이제 해왔던 게 이제 미국인 거죠. 서양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본주의 발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국가가 안 나서는 그러네요. 거죠. 국가가 예. 안 나서는 거고 민간 자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를테면은 1,400mm로 됐다. 그러면 처음에 기존에 내가 1,000mm나 1,200mm를 했던 건 어떻게 되느냐? 네. 난 내 돈 날리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영국 같은 경우도 수많은 철도 노선들이 있는데 막 네. 각자 만든 거니까 이를테면 무리로 따지면 서울에서부터 뭐 분당까지 가는 건 교통량이 많으니까 나도 놓고 너도 놓고 하다가 이게 수요가 줄어드니까 조금 돌아가는 노선들은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럼 이놈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아까워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식이고 미국이나 영국 친구들은 너희들이 돈 벌려고 시작했으니까 그거는 뭐 니들이 망하든 말든 적자 생존이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결정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표준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드도 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쓰는 이 뭐 100볼트나 110볼트나 220, 그다음에 60헤르츠라고 하는 주파수 이런 게 결정이 될 때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냥 우리가 똑같은 전기라는 타이틀은 달지만 정말 어나더 월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콘센트도 1929년인가 나왔던 걸로 아마 책에 나올 거예요. 네. 스위치, 콘센트 이런 게. 그럼 그 전까지는 전기를 어떻게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보면은. 진짜 저도 궁금한 게 미국에서는 처음 나온 건가요, 전기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에디슨이 발명한 게 맞아요? 에디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조명에 대한 수요가 되게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조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근데 원래 밤에 불을 켜는 건 되게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양초가 되게 좋지만 비싸니까 대용으로 쓰는 게 이제 고래기름. 그래서 이제 모비딕이 나왔죠. 네. 모비딕이 이제 그래서 나왔고, 근데 고래가 점점 잡기 힘들어지니까 돌기름을 써보자라고 해서 나왔던 게 이제 석유죠. 근데 석유 같은 경우로 하다 보면은 단점이 뭐냐면 불도 나고, 그렇죠. 그름도 나고, 냄새도 나고, 네. 근데 별로 밝지도 않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뭔가 전기라는 물건을 쓰면 저게 팍팍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면 밝힐 수 있다라고 해서 19세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시작했어요. 경쟁을 시작해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아크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꽤 최근까지 썼었어요. 이제 야외 조명에 쓰는 너무 눈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스등도 있었고. 근데 에디슨 같은 경우는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등들은 너무 밝아요. 근데 에디슨은 이제 필라멘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주 효율은 떨어지지만, 왜냐면 대부분 다 열로 나가니까 부드럽고 이 사람의 눈에 편한 등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위인전 보면은 에디슨이 수많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필라멘트 전구를 만들어서 밤을 밝히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에디슨이 만든 그 전구를 가지고 밤에 불을 켜려면 전기는 어디서 구해야 돼요? 누가 공급을 해주고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 처음에. 그래서 되게 이제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정말 미국적이라는 게 그걸 다 세트로 묶어서 팔아요. 전기 생산하는 것 발전기, 발전기부터 맨 처음에는 그래서 저택에 이제 그 금융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 돈 많은 분들한테 해야 되니까 저택을 방이 막 수십 개씩 되니까 그걸 밝혀야 되니까 집 저 한쪽 편에다가 발전기. 그러고 그다음에
등을 이제 쭉 설치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관리를 에디슨이 회사에서 나간 친구가 이제 관리해 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 수요가 조금씩 느니까 그러면은 이 발전소를 하나씩 세워놓고 그 주변 지역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면 되겠다. 근데 도대체 누가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보적인 이제 계량기도 만들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에디슨은 딱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돈을 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발전기, 그 다음에 그거 전선, 그리고 전등 이렇게 이어지는 세트를 이제 갖다 파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발전소 제대로 된 어떤 이런 그리드라고 하는 내가 집에서 쓰는 거 말고 그 뭔가 이렇게 가입을 해서 전기를 다른 곳에 만들어 쓰는 거는 이제 맨하탄에서 처음에 이제 등장을 이제 했죠. 처음에 등장을 했는데 당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은 직류를 좋아했어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직류의 단점은 멀리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전기 쓰는 사람들은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 1마일 반경 1마일 그러니까 1.6km마다 발전소를 하나씩 건설하고 그 주변 지역을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뭐 문제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테슬라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보면 아니 야, 한 군데 만들어서 멀리 보내면은 더 좋지. 그럼 전선만 깔면 되는 건데 왜 발전소를 100개, 200개씩 지어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 에디슨이 만든 직류 그리드, 테슬라를 따른 교류 그리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도시를 이제 마구마구 뒤덮은 거죠. 들으신 분들이 테슬라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테슬라가 사람 맞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이제 그 대규모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대규모로 만드는 전기는 뭘로 만든 거예요, 거기는? 주로 이제